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의 행보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2시 6분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이제 오후 1시면은 점심시간이 끝이 나고, 그로부터 1시간 후,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한동훈 장관이요, 지난해 5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지요. 한동훈 장관 잠시 후 오후 2시에 국회에서요, 국민의힘 여당이 정책의원총회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처음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 행보에는 그 속뜻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옵니다. 보시지요.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보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정책적 역량을 알리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출마 행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뭐 최근에 이곳저곳 많이 다녔는데 한동훈 장관이 찾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연출이 된 바 있었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잠시만요. 네네네. 장관님 저도요. 생겼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장관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동훈. 저희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어떡해. 좀 놀라셨어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왜 지역 행보를 했잖아요. 대구도 방문을 했었고, 대전도 방문을 했었고, 울산도 방문을 했었고, 그곳의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이었다면 오늘은 여의도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과의 스킨십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를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몸을 풀고 있는 차원을 떠나서 몸이 다 풀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미경 최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행보. 저 몸이 다 풀렸다고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숨만 쉬어도 네. 다 저거는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 아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근데 출마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정책 오늘 의총에서 예. 직접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신설하는 이민청 이민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건 반드시 내 손으로 해봐야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저는 피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도움을 청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고식도 되는 거죠. 신고식. 네, 아하, 예. 의원들에게 이제 그 얼굴도 비추고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거를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저게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어허. 네, 출마하려고 하는 뭐 하나의 단계 또 뭐 저기 신고식의 의미 예. 또 하나는 이민청 신설하고 싶다. 뭐 이게 전부 다 가득 찬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정미경 의원님 말씀 중에 포인트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신고식,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을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전희경 비서관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전희경 비서관께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까지 정무비서관을 지내다 나오신 인물이니까 정무비서관실이라는 것이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간의 이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오늘 정책의원 총회 전 비서관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장관들의 정책 역량을 당부하시면서 예. 스타 장관이 되라 이런 장관이 되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대통령의 그 말씀에 부합하는 행보를 뭐 정책적으로나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받는 기대감이나 뭐 적절히 잘 해온 그런 그 어떤 증좌를 볼 수 있는 요즘이다 이런 생각이 아하, 듭니다. 네. 뭐 2시에 의총이다 이러는데 뭐 한동훈 장관 안 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의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이 사실은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운이 국회가 감돌고 있다. 예산안 시한도 넘겼고요. 예. 그리고 뭐 특검법 등을 또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또 이제 상정을 하려는 시도 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의 의총행에 대해서 아마 관심과 또 총선을 앞둔 기대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더더군다나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2050년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나 고령화 기조가 계속된다면은 네. 마이너스 성장이 불보듯 어허.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예측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그거의 하나의 해법이 이제 이민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와 결부되는 지점에 있어서 이민관리청을 얘기한다는 이런 포인트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어허.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를 찾아서 2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의원총회장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기자들이 한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을 겁니다. 이른바 뭐 백브리핑 형식으로 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 하루도 많이 쏟아져 나올 듯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요.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이 회의는 VIP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데 그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았던 회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그날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생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20년간 감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 부분 엄단할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싸우실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30일 고양시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그럼 어떤 영상일까요? 이것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이 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VIP가 주재하지 않는 회의석상에도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를 하고 VIP가 주재하는 회의석상에도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드러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도 한동훈 장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이러한 형식으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항상 과거 총선을 보면은 그러니까 총선 메이커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은 별로 안 좋았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했지만 큰 역할을 못했고 그 전에는 이제 특히 19대 때는 박근혜 당시 대 비대위원장이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누가 나가줘야 돼요. 네. 그렇다면 지역구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상당히 출중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를 했을 때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지역구 어딘가에 나가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게 합당합니다. 왜? 한동훈 장관은 지역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뭔가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바람을 확 불러일으켜 줘야 하니까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같은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비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인터뷰에서 이번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의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비례대표로 한동훈 장관이 결국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이 호사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한 신박한 방식으로 출마를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출마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이 고민해야 될 숙제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권 잠룡이에요. 이 총선이 끝나면 이제 대권 경쟁으로 가는 잠룡인데 이미 다른 잠룡 원희룡 장관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또 선당 후사한다. 그리고 야권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과 붙겠다라고 전혀 예상과 다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비례대표로 와서 뭐 전국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다? 저는 한동훈 장관 X세대답게 조금 다른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세대에 나온 다른 정치 행보라는 거는 무엇이 강성필 부위원장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지역구 출마도 아니고 비례로 배지를 다는 것도 아니라면 신박한 X세대의 한동훈 장관이 택할 수 있는 정치 행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 강남과 같은 양지가 아닌 예를 든다면 정치적인 변수가 뭐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분다. 근데 그 신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돌풍이 좀 세게 불 것 같다. 그럼 거기 가서 소방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큰 틀의 취지의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